황제의 군사들은 들으라. 저 역도의 무리들을 모두 처단하라. 예, 폐하. 현종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무의 가면을 벗고 칼을 뽑아들어 역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혹시나 몰라 술을 마시면서도 무장을 하고 있던 역도들도 곧바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최질은 현종의 건배사 내용이 이상하다 싶었지만 이처럼 자신들을 공격할 군사들까지 잠복시켜 반격을 준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춤을 잘 추는 무의들에게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선사했던 게 방금 전이었는데, 그 무의의 정체가 지체문과 도용수 같은 용맹한 장군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사실 지체문과 도용수가 춤을 잘 출 수 있던 건 훈련병 시절부터 익혀왔던 군무 덕분인데요. 고려는 외침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 중 하나로 군무춤을 이용하기도 했었는데,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필수 동작들을 춤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들어서 몸이 공격과 방어에 익숙해져 반응하게끔 수련하는 군사 훈련의 일종이었죠. 마치 태권도에서 품새를 배워서 공격과 방어를 몸에 익히게 하고, 훈련소에서 평소 총검술을 훈련하여서 총을 쏠 때의 기본 동작을 배우게 하거나, 춤추는 것과 같이 부드러운 동작으로 무의 동작을 행하는 택견처럼 군무를 이용하여 무술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춤 동작을 고려의 기존 무관들은 배워왔었고, 도용수와 지체문처럼 오랫동안 훈련한 장수들은 이 동작들을 쉽게 해낼 수 있었기에 술에 취한 최질을 비롯한 역도 무관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만큼 멋진 공연을 해낸 거였죠. 하지만 그 무의가 바로 자기들을 죽이러 온 황제의 군사들일 거라고는 최질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질은 지체문이 도망간 후로 지체문을 잡는 것을 해야 할 일 우선순위에 두고 전국 방방곡곡에 지체문의 얼굴이 담긴 초상화를 그려 탐문을 하였는데, 최질이 이렇게 지체문을 경계한 이유는 지체문의 무술 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무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지체문을 서경성에서 만나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 최질의 촉이 아예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연회를 열면서도 만약에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무장을 하고 칼을 찬 채로 있었던 최질은 술에 취했지만 공격을 받자 정신이 번쩍 들었고, 동시에 두세 명의 무관들이 공격을 해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뛰어난 무술 실력을 선보였어요. 1010년 거란의 침입 당시 이들을 격퇴하고 상장군까지 오를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던 최질의 무술 실력을 지켜보던 현종은 이리 뛰어난 고려의 장수 최질을 오늘 죽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죠. 뿐만 아니라 나머지 18명의 무관들 또한 거란의 1차 침입 때 큰 공을 세웠던 용맹한 장수들이었기 때문에 현종은 이들을 일거에 죽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까우면서도 그래도 이들을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의 생각과는 달리 현종의 군사들이 역도들을 단번에 제압 못하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는 무의로 복장을 한 채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인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수적으로 열세인 군사들이 공격하여도 싸움의 승부가 쉽게 나지 않던 것이었어요. 현종은 아군들이 한 명이라도 목숨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움츠타였고, 밖에 아군들을 지원해줄 병사가 없는지 바깥쪽을 살펴보았지만 연회장 밖에서도 아군과 역도 무리들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회장 안에 있는 병사들끼리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군도 다칠 수 있다 판단한 지체문은 대장 최질을 잡아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체문은 무리를 뚫고 최질에게 다가가 칼로 최질의 왼쪽 팔을 내리쳤습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사방으로 피가 튀기며 최질이 왼쪽 팔을 잡고 고통을 호소하자 지체문은 이번에는 최질의 왼쪽 다리를 칼로 내리쳤고, 최질은 무릎을 꿇으면서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체문은 무릎을 꿇은 최질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공손한 자세를 취했고, 지체문이 자리를 옮겨서 생긴 빈 공간 사이로 최질의 시야에 근엄하게 서 있는 현종이 들어왔습니다. 팔과 다리가 다친 최질은 자연스럽게 현종에게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하게 됐고, 굴욕적이었으나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 최질은 옆을 지키고 서 있는 지체문을 향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쳤고, 그 소리를 들은 지체문이 더 크게 화내며 말하길, 너야말로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더냐? 황제 폐하를 거란의 인질로 넘기려고 압록강까지 오는 신하가 대체 고려에 어느 누가 있었단 말이냐? 내가 한 짓은 인간이 아니라 개돼지도 하지 않는 짓인 걸 모르는 게냐? 어서 황제 폐하께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 사과하도록 하라. 그렇게 지체문은 최질의 상투마저 칼로 내리쳐 잘라버렸고, 피범벅이 된 채로 엉망진창인 꼴로 최질은 현종에게 살려달라 용서를 빌었습니다. 황제 폐하, 소신이 불충을 저질러 싸웁니다. 아까 소신에게 약속하시기를 지금이라도 황제 폐하를 개경으로 돌려보내면 제가 벌였던 일을 없던 일로 해주고
저를 고려를 구한 용장이자 무관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걸기한 무인으로 남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한 것이옵니까? 최지를 오늘 반드시 죽이겠다. 마음먹었던 현종이었지만 거란이라는 더 큰 적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19명의 무관을 모두 죽이는 게 맞는 일인가 마침 흔들리고 있었고 때마침 최질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나오자 이대로 최질을 살려주어야만 하는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질 같은 자들은 목숨을 살려둘 일고의 가치가 없다 판단하여 자신의 결심을 말하러 앞으로 나간 순간 최질이 피가 흐르는 다리를 바닥에 세우며 칼을 들어 현종을 찌르려 했고 최질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지체문이 외쳤어요. 폐하, 조심하십시오. 지체문은 이번에는 칼로 최질의 목을 쳤고 분수처럼 피를 쏟으며 최질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지체문에 의해 최질이 죽은 것을 목격한 역도의 무리들은 두 손을 들며 항복을 선언했고 발 앞에 자신의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폐하, 소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살아있는 무관들이 무릎을 꿇고 황제 현종에게 용서를 빌었고 그중 몇 명은 이렇게 용서를 빌어봤자 살려주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하였는지 열려있는 연회장 문 쪽으로 날다람쥐처럼 뛰어가며 탈출을 감행했지만 마침 통주성에서 군사를 돌려 돌아온 서북면 행영도 병마사 유방의 군대와 마주쳐 그 자리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방은 현종을 구하고자 수십 리를 달려왔고 탈출하는 무인들을 하나둘씩 죽이며 연회장 안까지 들어갔다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연회장 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상황을 모두 정리한 지체문은 땀을 닦고 있었고 도병마사 유방이 들어오는 것을 본 지체문은 자네? 와주었군, 고맙네 라면서 인사를 건네었고 현종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였어요. 과거 지체문과 유방은 함께 황제를 호위하는 근전문을 수직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우연찮게 함께 황제를 호위하게 된 것이죠. 도병마사 유방은 현종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하면서 말하길 황제 폐하, 폐하께서 통주성에 가 있으라 교서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일으켜 여기까지 온 소인을 엄벌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폐하를 지켜줄 500명의 군사를 남기고 갔으나 그 군사까지 다시 돌려보낸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나이다. 그렇기에 황제의 명의 없이 군사를 일으킨 대역죄를 저지르고 말았으니 소신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여주시옵소서. 유방은 최질이 서북면 군사 500명까지 모두 통주성으로 돌려보낸 것을 보고 현종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생각해 교서의 내용을 무시한 채 군사를 일으켜서 서경성까지 달려온 것인데요. 현종은 유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황제를 구해주러 온 것에 감사함을 표했고 그렇게 과거 친종장군이었던 유방과 현재의 친종장군인 지체문의 호의를 받으며 현종은 개경에 남은 역도의 무리들을 마저 처벌하러 떠나게 됩니다.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에서 무관이 아닌 문신 출신 도병마사로 나온 유방에 대해서는 실제로 문관 출신인지 무관 출신인지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제1차 거란과의 싸움인 안용진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획득하며 영웅이 된 유방은 목종 말기에는 친종장군을 역임하며 목종을 호위한 인물로 무관 출신일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게 보통 친종장군은 문관이 아니라 무관이 하기 때문이죠. 극중에서는 최질과 반목하는 문관 출신 무관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하공진, 탁사정 등과 함께 근전문을 수직하면서 친종장군까지 역임한 유방은 실제로 무신 출신으로 기문과 최질의 난에서 황제의 최측근이었다는 이유로 인해 반란을 일으킨 무신들의 무리에서 다행히 철저히 제외되었고 현종이 역도들을 일거에 처단할 때도 무신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 후 기문과 최질의 난이 끝난 후에도 현종을 위해 충성하며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 앞장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려는 외세의 침입을 자주 받은 데다 거란에 의해 개경이 모두 불태워지는 바람에 상당한 양의 역사 기록이 소실되어 버려 그 생생한 고려의 역사를 모두 볼 수 없어서 후손의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울 뿐인데요. 역사상 거란을 완벽하게 물리친 유일한 황제로 평가받고 있는 현종이 강민첨, 유방, 강감찬 등의 유능한 장수들과 힘을 모아 거란을 완벽히 제압하는 모습을 28회부터 32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부족한 영상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